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드시는 게 무엇입니까? 혹시 건강을 위해서 꿀을 탄 물 또는 레몬을 짠 물을 드시나요? 아니면 달콤한 차나 믹스커피를 마시나요? 그 한 잔이 여러분 콩팥을 매일 조금씩 혹사시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정보는 늦게 알수록 손해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하필 아침 공복에 첫 잔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밤새도록 수분을 잃습니다. 평균적으로 7시간만 자도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는 조금 더 끈적해지고 혈액 농도는 올라가 있습니다. 이때 콩팥은 어떤 상태일까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엄청난 양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과 염분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첫 번째로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콩팥의 하루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정수기에 물이 부족한데 설탕물을 들이붓는 것과 맑은 물을 천천히 채워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아침 첫 잔, 정말 괜찮은 선택이었습니까? 이제 공복에 피해야 할 음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콤한 물입니다. 꿀물, 과일청 탄 물, 설탕을 조금 넣은 따뜻한 물 모두 포함입니다. 자연이라 괜찮다, 설탕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복은 흡수가 빠릅니다. 달콤한 액체가 들어가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미세혈관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콩팥은 이 미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작은 혈관들이 모여 필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혈관이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과당입니다. 달콤한 성분 일부는 간에서 대사되며 요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요산이 많아지면 결국 걸러내는 기관은 콩팥입니다. 아침부터 불필요한 일을 추가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진하게 짠 레몬수입니다. 상큼해서 속이 깨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공복의 강한 산성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몸은 산과 알칼리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이 조절 과정에서 콩팥이 추가로 작동합니다. 또 일부 산성 식품은 결석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석 경험이 있는 분, 소변이 자주 진한 분, 옆구리 통증을 겪어본 분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레몬이 죄가 아닙니다. 공복에 진하게 매일 반복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공복 커피입니다. 특히 설탕과 프림이 들어간 믹스커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 이뇨 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미 탈수 상태인데 수분을 더 빼앗기는 구조입니다. 피는 더 진해집니다. 콩팥은 더 힘들어집니다. 거기에 설탕까지 더해지면 혈당 변동 폭이 커집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공복에 단맛, 강한 산성, 카페인, 이 세 가지는 콩팥을 쉬게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본적인 답, 미지근한 물입니다. 하지만 그냥 물이 아닙니다. 차갑게 벌컥 마시는 물도 아니고 뜨겁게 들이키는 물도 아닙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천천히 2, 3분에 걸쳐 마셔줍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쉬고 또 한 모금, 이렇게 마시면 물은 서서히 흡수됩니다. 콩팥은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침 첫 잔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아침 공복에 무엇을 마셔야 콩팥이 가장 편안할까요? 콩팥을 더 편하게 하는 4가지 음료와 실제 적용 루틴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담이 적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만 마시기에는 심심하다.
조금 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 마시고 싶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카페인이 없고 당분도 없습니다. 공복에 들어가도 위를 크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하게 끓이지 않는 것입니다. 향이 은은하게 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쓴맛이 강해질 정도로 오래 끓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시고 그 다음 보리차를 한 컵 정도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보리차의 장점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종일 물 대신 마셔도 무리가 적습니다. 수분 섭취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팥은 한 번에 많은 수분이 들어오는 것보다 하루 동안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을 훨씬 편안해합니다. 세 번째는 옥수수수염차입니다. 특히 붓기가 잘 생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발등이 답답하거나 아침에 얼굴이 부어있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수분 대사 리듬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옥수수수염차는 비교적 부드럽게 소변 배출을 돕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한 컵, 낮 시간에 한두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 늦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낮 시간 위주로 드십시오. 네 번째는 결명자차입니다. 결명자는 장이 불편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비가 심하면 복부 압력이 올라가고 몸 전체의 순환 리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장이 편해지면 몸이 가벼워졌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설사가 작거나 위가 약한 분들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 컵 정도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네 가지 음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맛이 없고 강한 산성도 아닙니다. 또 카페인이 없습니다. 즉, 콩팥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매일 무엇을 마셔야 가장 좋습니까?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붓기가 고민이면 옥수수수염차를 낮에, 장이 불편하면 결명자를 소량,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보리차 중심으로, 가장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미지근한 물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는 식사 후로 미루십시오. 가능하면 설탕과 프림은 빼십시오. 아침 첫 잔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공복에 단맛을 넣지 않는다. 공복에 산을 진하게 넣지 않는다. 공복에 카페인으로 탈수를 유도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콩팥은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의외로 생각하는 다섯 번째 선택입니다. 바로 이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식과 실제 하루 루틴 적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다섯 번째 선택은 묽게 끓인 호박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료라고 하면 액체만 떠올리시지만 아침 공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와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묽은 호박죽은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 공복 혈당이 들쭉날쭉한 분들, 아침에 빵과 달콤한 커피로 시작하던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늙은 호박은 비교적 부드러운 탄수화물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복 상태에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이 반복되면 콩팥의 미세혈관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이 작은 자극이 쌓여 몇 년 후 수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묽게 끓인 호박죽 한 그릇은 공복을 안정시키면서도 위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탕과 소금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단맛을 추가하는 순간 공복 혈당 급등이라는 같은 문제로 돌아갑니다. 양은 작은 공기 반 그릇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세 가지. 꿀물처럼 당이 농축된 음료, 진한 레몬수처럼 강한 산성 음료, 공복 커피, 특히 설탕과 프림이 들어간 믹스 커피, 그리고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미지근한 물, 보리차, 옥수수수염차, 결명자차, 묽은 호박죽.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나머지는 상황에 맞게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콩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의 습관이 수년 동안 반복되면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침 첫 잔이 중요합니다. 그 한 잔이 하루의 방향을 정하고 그 하루가 쌓여 10년 뒤 결과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비싼 보조제, 특별한 음식, 유명한 비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빼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복에 당을 빼고 자극을 빼고 과한 카페인을 빼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특별히 한 건 없는데 왜 수치가 이렇게 됐을까요?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된 공복에 단 음료, 습관적인 믹스커피, 갈증 대신 마신당 음료. 반대로 수치가 좋아진 분들도 거창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첫 잔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 변화가 콩팥에 휴식을 준 것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내일 아침부터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 대신 물컵을 먼저 드는 것, 그리고 단 음료는 뒤로 미루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건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서서히 좋아집니다. 방향이 틀리면 조용히 나빠집니다. 아침 첫 잔은 그 방향을 정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 형제 자매, 배우자에게 보내주십시오. 아침 첫 잔 하나로도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바꾸겠다고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내일 아침 첫 잔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